세상에는 우리를 행복한 기억으로 이끄는 향기가 있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 비 온 뒤의 흙냄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채취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 우리가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의 잊혀진 삶을 암시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누군가의 삶이 끝난 자리를 정리하는 특수 청소 전문가로 일해왔습니다. 제 직업은 단순히 더러워진 공간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개인의 마지막 흔적을 수습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마지막 기록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무겁지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아픈 그림자, 고독사의 현실과 그 비극이 남긴 흔적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녀를 두셨거나 홀로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좋은 집을 구하는 정보를 넘어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경고를 전달하고 또 다른 안타까운 비극을 막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느 72세 노인의 마지막 흔적제의 기억에 유난히 깊게 남은 한 현장이 있습니다. 72세의 김 선생님. 은퇴하신 지 10년이 넘어 오래된 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이 있었지만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은 1년에 몇 번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복도에서 풍겨나오는 설명하기 힘든 악취에 이웃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관리 직원이 김 선생님 댁의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이미 돌아가신 지 3개월이 훌쩍 지난 김 선생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어컨도 없는 한여름의 실내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차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참혹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되셨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되었습니다. 아마도 갑작스러운 고통 속에 도움을 청할 겨를도 없이 쓰러지셨을 겁니다. 주변에는 드시던 약 봉투와 혼자 끼니를 때우셨을 음식물들이 그대로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머리맡에 놓여있던 낡은 휴대전화였습니다. 화면에는 자녀들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몇 통이 찍혀 있었지만 그마저도 한두 달에 한 번꼴이었습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자녀들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아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버지, 죄송해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아니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전화 드렸어야 했는데, 라며 오열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의 외로움을 외면했던 자신을 끝없이 자책했습니다. 그 집의 특수 청소 작업은 꼬박 3일이 걸렸습니다. 바닥재와 벽지를 모두 뜯어내는 것은 물론 악취와 체액이 스며든 시멘트 바닥 일부를 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 집의 깊숙한 곳에서 배어나오는 죽음의 냄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년 뒤 그 집에 새로 이사온 사람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집 안 깊은 곳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은 깨끗하게 수리되었을지 몰라도 공간이 기억하는 비극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평범했던 내 이웃,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공간이 말해주는 비극의 신호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비극이 있었던 공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난 10년간 수백 건의 현장을 오가며 제가 몸으로 체득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영혼을 파고드는 꾸릿하고 역한 냄새.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신호는 바로 냄새입니다. 이 냄새는 일반적인 곰팡이나 하수구 냄새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혹시 고속도로를 달리다 축사 근처를 지날 때 나는 냄새를 맡아보신 적 있나요? 그것보다 몇 배는 더 강하고 코를 찌르다 못해 머리가 아플 정도의 냄새입니다. 무언가 썩어가는 듯하면서도 희미하게 달콤한 향이 섞인, 한 번 맡으면 뇌리에 박혀 절대 잊을 수 없는 아주 역겨운 냄새입니다. 만약 집을 보러 갔는데 이런 종류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그 집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뒤돌아보지 말고 나오십시오. 방향제나 페인트 냄새로 덮으려 해도 이 근원적인 냄새는 숨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신호, 특정 부위에서 집중되는 냄새. 냄새가 집 전체가 아닌 문틈이나 장판 가장자리, 싱크대 하부장, 화장실 문지방 같은 특정 구석에서만 유독 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시신에서 나온 체액이 바닥으로 스며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틈새를 통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오염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 날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뚱뚱한 파리. 집안에 파리가 몇 마리 있는 것은 대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심히 봐야 할 파리는 따로 있습니다. 일반 파리와 달리 몸집이 유난히 뚱뚱하고 활발하게 날아다니지 못하며 벽이나 바닥을 느릿느릿 기어다니는 파리들입니다. 이들은 부패한 유기물을 먹고 자라 몸이 무거워진 특수한 파리들입니다. 이런 파리가 집안에서 발견된다면 그 집 어딘가에 부패물이 있었다는 100%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했어도 그들의 번식지가 되었던 흔적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네 번째 신호, 바닥에 남은 끈적이거나 검붉은 흔적. 이것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입니다. 장판이나 마룻바닥 특정 부분에 무언가 스며든 듯한 검붉은 얼룩이 있거나 손으로 만졌을 때 다른 곳과 달리 미세하게 끈적이는 느낌이 든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체액은 한번 바닥 깊숙이 스며들면 장판을 새로 교체해도 그 아래 시멘트층에서 계속 배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면 새 장판 위로도 희미하게 얼룩이 비쳐 보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붉게 변색된 화장실 줄눈. 직접적인 사망사고와는 관련이 없지만 그 집의 전반적인 관리 상태와 위생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화장실 타일 사이의 줄눈이 검은색을 넘어 붉은색으로 변해 있다면 이는 세라티아라는 세균이 번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집은 습도 조절이 전혀 되지 않고 위생관념 없이 방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고독이라는 그림자, 우리 사회의 현주소. 그렇다면 왜 이런 비극적인 죽음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까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일까요? 고독사는 단순히 혼자 사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족, 이웃과 완전히 단절된 채 홀로 임종을 맞고 그 사실이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간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사회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고인의 존엄성은 처참하게 훼손되고 그가 머물던 공간은 제가 앞서 설명한 끔찍한 흔적들을 남기게 됩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마주한 현장의 70% 이상은 50대에서 60대 사이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세대. 하지만 갑작스러운 퇴직과 함께 사회적 관계망이 끊어지고 이혼이나 사별로 배우자를 잃고 자녀들은 독립하여 곁을 떠나면서 깊은 고립감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중년 남성들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홀로 고통을 사귀다가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악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현장에서는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진 분의 냉장고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인슐린 주사기가 가득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제때 주사 한 번만 맞았더라면, 누군가 옆에서 병원에 가자고 손을 끌어주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전통적인 가족 공동체는 해체되었고 이웃 간의 정은 희미해졌습니다. 이제는 나의 관심이, 우리의 작은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키는 법.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편하고 무서운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이 비극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첫째, 집을 선택할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제가 알려드린 신호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된다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과감히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가 오는 습한 날에 집을 방문해 보세요. 숨겨져 있던 냄새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보금자리는 가격이나 크기보다 건강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중년의 이웃이 며칠째 보이지 않거나 집 앞에 우편물이나 신문이 계속 쌓여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관리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 바쁘다는 핑계로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형제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겁니다. 별일 없으시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이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유일한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조금만 더 자주 연락할 걸, 이라는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외로운 죽음이 없도록 모든 이들이 따뜻한 관심 속에서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제 위치에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무거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온기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세상에는 우리를 행복한 기억으로 이끄는 향기가 있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 비 온 뒤의 흙냄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채취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 우리가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의 잊혀진 삶을 암시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누군가의 삶이 끝난 자리를 정리하는 특수 청소 전문가로 일해왔습니다. 제 직업은 단순히 더러워진 공간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개인의 마지막 흔적을 수습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마지막 기록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무겁지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아픈 그림자, 고독사의 현실과 그 비극이 남긴 흔적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녀를 두셨거나 홀로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좋은 집을 구하는 정보를 넘어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경고를 전달하고 또 다른 안타까운 비극을 막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느 72세 노인의 마지막 흔적제의 기억에 유난히 깊게 남은 한 현장이 있습니다. 72세의 김 선생님. 은퇴하신 지 10년이 넘어 오래된 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이 있었지만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은 1년에 몇 번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복도에서 풍겨나오는 설명하기 힘든 악취에 이웃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관리 직원이 김 선생님 댁에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이미 돌아가신 지 3개월이 훌쩍 지난 김 선생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어컨도 없는 한여름의 실내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차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참혹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되셨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되었습니다. 아마도 갑작스러운 고통 속에 도움을 청할 겨를도 없이 쓰러지셨을 겁니다. 주변에는 드시던 약 봉투와 혼자 끼니를 때우셨을 음식물들이 그대로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머리맡에 놓여있던 낡은 휴대전화였습니다. 화면에는 자녀들에게서 온 부재 중 전화 몇 통이 찍혀 있었지만 그마저도 한두 달에 한 번꼴이었습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자녀들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아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버지, 죄송해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아니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전화 드렸어야 했는데, 라며 오열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의 외로움을 외면했던 자신을 끝없이 자책했습니다. 그 집의 특수 청소 작업은 꼬박 3일이 걸렸습니다. 바닥재와 벽지를 모두 뜯어내는 것은 물론 악취와 체액이 스며든 시멘트 바닥 일부를 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 집의 깊숙한 곳에서 배어나오는 죽음의 냄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년 뒤 그 집에 새로 이사온 사람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집 안 깊은 곳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은 깨끗하게 수리되었을지 몰라도 공간이 기억하는 비극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었던 겁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평범했던 내 이웃,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공간이 말해주는 비극의 신호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비극이 있었던 공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난 10년간 수백 건이 현장을 오가며 제가 몸으로 체득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영혼을 파고드는 꾸릿하고 역한 냄새.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신호는 바로 냄새입니다. 이 냄새는 일반적인 곰팡이나 하수구 냄새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혹시 고속도로를 달리다 축사 근처를 지날 때 나는 냄새를 맡아보신 적 있나요? 그것보다 몇 배는 더 강하고 코를 찌르다 못해 머리가 아플 정도의 냄새입니다. 무언가 썩어가는 듯하면서도 희미하게 달콤한 향이 섞인, 한 번 맡으면 뇌리에 박혀 절대 잊을 수 없는 아주 역겨운 냄새입니다. 만약 집을 보러 갔는데 이런 종류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그 집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뒤돌아보지 말고 나오십시오. 방향제나 페인트 냄새로 덮으려 해도 이 근원적인 냄새는 숨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신호, 특정 부위에서 집중되는 냄새. 냄새가 집 전체가 아닌 문틈이나 장판 가장자리, 싱크대 하부장, 화장실 문지방 같은 특정 구석에서만 유독 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시신에서 나온 체액이 바닥으로 스며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틈새를 통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오염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 날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뚱뚱한 파리. 집안에 파리가 몇 마리 있는 것은 대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심히 봐야 할 파리는 따로 있습니다. 일반 파리와 달리 몸집이 유난히 뚱뚱하고 활발하게 날아다니지 못하며 벽이나 바닥을 느릿느릿 기어다니는 파리들입니다. 이들은 부패한 유기물을 먹고 자라 몸이 무거워진 특수한 파리들입니다. 이런 파리가 집안에서 발견된다면 그 집 어딘가에 부패물이 있었다는 100%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했어도 그들의 번식지가 되었던 흔적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네 번째 신호, 바닥에 남은 끈적이거나 검붉은 흔적. 이것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입니다. 장판이나 마룻바닥 특정 부분에 무언가 스며든 듯한 검붉은 얼룩이 있거나 손으로 만졌을 때 다른 곳과 달리 미세하게 끈적이는 느낌이 든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체액은 한번 바닥 깊숙이 스며들면 장판을 새로 교체해도 그 아래 시멘트층에서 계속 배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면 새 장판 위로도 희미하게 얼룩이 비쳐 보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붉게 변색된 화장실 줄눈. 직접적인 사망사고와는 관련이 없지만 그 집의 전반적인 관리 상태와 위생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화장실 타일 사이의 줄눈이 검은색을 넘어 붉은색으로 변해 있다면 이는 세라티아라는 세균이 번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집은 습도 조절이 전혀 되지 않고 위생관념 없이 방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고독이라는 그림자. 우리 사회의 현주소. 그렇다면 왜 이런 비극적인 죽음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까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일까요? 고독사는 단순히 혼자 사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족, 이웃과 완전히 단절된 채 홀로 임종을 맞고 그 사실이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간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사회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고인의 존엄성은 처참하게 훼손되고 그가 머물던 공간은 제가 앞서 설명한 끔찍한 흔적들을 남기게 됩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마주한 현장의 70% 이상은 50대에서 60대 사이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세대. 하지만 갑작스러운 퇴직과 함께 사회적 관계망이 끊어지고 이혼이나 사별로 배우자를 잃고 자녀들은 독립하여 곁을 떠나면서 깊은 고립감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중년 남성들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홀로 고통을 사귀다가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악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현장에서는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진 분의 냉장고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인슐린 주사기가 가득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제때 주사 한 번만 맞았더라면, 누군가 옆에서 병원에 가자고 손을 끌어주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전통적인 가족 공동체는 해체되었고 이웃 간의 정은 희미해졌습니다. 이제는 나의 관심이, 우리의 작은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키는 법.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편하고 무서운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이 비극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첫째, 집을 선택할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제가 알려드린 신호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된다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과감히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가 오는 습한 날에 집을 방문해 보세요. 숨겨져 있던 냄새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보금자리는 가격이나 크기보다 건강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중년의 이웃이 며칠째 보이지 않거나 집 앞에 우편물이나 신문이 계속 쌓여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관리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 바쁘다는 핑계로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형제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겁니다. 별일 없으시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이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유일한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조금만 더 자주 연락할 걸, 이라는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외로운 죽음이 없도록 모든 이들이 따뜻한 관심 속에서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제 위치에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무거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온기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세상에는 우리를 행복한 기억으로 이끄는 향기가 있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 비 온 뒤의 흙냄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채취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 우리가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의 잊혀진 삶을 암시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누군가의 삶이 끝난 자리를 정리하는 특수 청소 전문가로 일해왔습니다. 제 직업은 단순히 더러워진 공간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개인의 마지막 흔적을 수습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마지막 기록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무겁지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아픈 그림자, 고독사의 현실과 그 비극이 남긴 흔적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녀를 두셨거나 홀로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좋은 집을 구하는 정보를 넘어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경고를 전달하고 또 다른 안타까운 비극을 막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느 72세 노인의 마지막 흔적제의 기억에 유난히 깊게 남은 한 현장이 있습니다. 72세의 김 선생님. 은퇴하신 지 10년이 넘어 오래된 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이 있었지만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은 1년에 몇 번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복도에서 풍겨나오는 설명하기 힘든 악취에 이웃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관리 직원이 김 선생님 댁의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이미 돌아가신 지 3개월이 훌쩍 지난 김 선생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어컨도 없는 한여름의 실내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차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참혹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되셨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되었습니다. 아마도 갑작스러운 고통 속에 도움을 청할 겨를도 없이 쓰러지셨을 겁니다. 주변에는 드시던 약 봉투와 혼자 끼니를 때우셨을 음식물들이 그대로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머리맡에 놓여있던 낡은 휴대전화였습니다. 화면에는 자녀들에게서 온 부재 중 전화 몇 통이 찍혀 있었지만 그마저도 한두 달에 한 번꼴이었습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자녀들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아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버지, 죄송해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아니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전화 드렸어야 했는데, 라며 오열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의 외로움을 외면했던 자신을 끝없이 자책했습니다. 그 집의 특수 청소 작업은 꼬박 3일이 걸렸습니다. 바닥재와 벽지를 모두 뜯어내는 것은 물론 악취와 체액이 스며든 시멘트 바닥 일부를 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 집의 깊숙한 곳에서 배어나오는 죽음의 냄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년 뒤 그 집에 새로 이사온 사람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집 안 깊은 곳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은 깨끗하게 수리되었을지 몰라도 공간이 기억하는 비극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었던 겁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평범했던 내 이웃,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공간이 말해주는 비극의 신호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비극이 있었던 공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난 10년간 수백 건이 현장을 오가며 제가 몸으로 체득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영혼을 파고드는 꾸릿하고 역한 냄새.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신호는 바로 냄새입니다. 이 냄새는 일반적인 곰팡이나 하수구 냄새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혹시 고속도로를 달리다 축사 근처를 지날 때 나는 냄새를 맡아보신 적 있나요? 그것보다 몇 배는 더 강하고 코를 찌르다 못해 머리가 아플 정도의 냄새입니다. 무언가 썩어가는 듯하면서도 희미하게 달콤한 향이 섞인, 한 번 맡으면 뇌리에 박혀 절대 잊을 수 없는 아주 역겨운 냄새입니다. 만약 집을 보러 갔는데
이런 종류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그 집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뒤돌아보지 말고 나오십시오. 방향제나 페인트 냄새로 덮으려 해도 이 근원적인 냄새는 숨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신호, 특정 부위에서 집중되는 냄새. 냄새가 집 전체가 아닌 문틈이나 장판 가장자리, 싱크대 하부장, 화장실 문지방 같은 특정 구석에서만 유독 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시신에서 나온 체액이 바닥으로 스며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틈새를 통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오염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 날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뚱뚱한 파리. 집안에 파리가 몇 마리 있는 것은 대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심히 봐야 할 파리는 따로 있습니다. 일반 파리와 달리 몸집이 유난히 뚱뚱하고 활발하게 날아다니지 못하며 벽이나 바닥을 느릿느릿 기어다니는 파리들입니다. 이들은 부패한 유기물을 먹고 자라 몸이 무거워진 특수한 파리들입니다. 이런 파리가 집안에서 발견된다면 그 집 어딘가에 부패물이 있었다는 100%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했어도 그들의 번식지가 되었던 흔적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네 번째 신호, 바닥에 남은 끈적이거나 검붉은 흔적. 이것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입니다. 장판이나 마룻바닥 특정 부분에 무언가 스며든 듯한 검붉은 얼룩이 있거나 손으로 만졌을 때 다른 곳과 달리 미세하게 끈적이는 느낌이 든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체액은 한번 바닥 깊숙이 스며들면 장판을 새로 교체해도 그 아래 시멘트층에서 계속 배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면 새 장판 위로도 희미하게 얼룩이 비쳐 보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붉게 변색된 화장실 줄눈. 직접적인 사망사고와는 관련이 없지만 그 집의 전반적인 관리 상태와 위생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화장실 타일 사이의 줄눈이 검은색을 넘어 붉은색으로 변해 있다면 이는 세라티아라는 세균이 번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집은 습도 조절이 전혀 되지 않고 위생관념 없이 방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고독이라는 그림자, 우리 사회의 현주소. 그렇다면 왜 이런 비극적인 죽음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까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일까요? 고독사는 단순히 혼자 사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족, 이웃과 완전히 단절된 채 홀로 임종을 맞고 그 사실이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간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사회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고인의 존엄성은 처참하게 훼손되고 그가 머물던 공간은 제가 앞서 설명한 끔찍한 흔적들을 남기게 됩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마주한 현장의 70% 이상은 50대에서 60대 사이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세대. 하지만 갑작스러운 퇴직과 함께 사회적 관계망이 끊어지고 이혼이나 사별로 배우자를 잃고 자녀들은 독립하여 곁을 떠나면서 깊은 고립감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중년 남성들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홀로 고통을 사귀다가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악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현장에서는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진 분의 냉장고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인슐린 주사기가 가득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제때 주사 한 번만 맞았더라면, 누군가 옆에서 병원에 가자고 손을 끌어주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전통적인 가족 공동체는 해체되었고 이웃 간의 정은 희미해졌습니다. 이제는 나의 관심이 우리의 작은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키는 법.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편하고 무서운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이 비극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첫째, 집을 선택할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제가 알려드린 신호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된다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과감히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가 오는 습한 날에 집을 방문해 보세요. 숨겨져 있던 냄새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보금자리는 가격이나 크기보다 건강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중년의 이웃이 며칠째 보이지 않거나 집 앞에 우편물이나 신문이 계속 쌓여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관리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 바쁘다는 핑계로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형제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겁니다. 별일 없으시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이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유일한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조금만 더 자주 연락할 걸, 이라는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외로운 죽음이 없도록 모든 이들이 따뜻한 관심 속에서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제 위치에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무거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온기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세상에는 우리를 행복한 기억으로 이끄는 향기가 있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 비 온 뒤의 흙냄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채취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 우리가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의 잊혀진 삶을 암시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누군가의 삶이 끝난 자리를 정리하는 특수 청소 전문가로 일해왔습니다. 제 직업은 단순히 더러워진 공간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개인의 마지막 흔적을 수습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마지막 기록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무겁지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아픈 그림자, 고독사의 현실과 그 비극이 남긴 흔적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녀를 두셨거나 홀로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좋은 집을 구하는 정보를 넘어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경고를 전달하고 또 다른 안타까운 비극을 막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느 72세 노인의 마지막 흔적. 제 기억에 유난히 깊게 남은 한 현장이 있습니다. 72세의 김 선생님. 은퇴하신 지 10년이 넘어
오래된 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이 있었지만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은 1년에 몇 번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복도에서 풍겨나오는 설명하기 힘든 악취에 이웃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관리 직원이 김 선생님 댁의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이미 돌아가신 지 3개월이 훌쩍 지난 김 선생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어컨도 없는 한여름의 실내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차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참혹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되셨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되었습니다. 아마도 갑작스러운 고통 속에 도움을 청할 겨를도 없이 쓰러지셨을 겁니다. 주변에는 드시던 약 봉투와 혼자 끼니를 때우셨을 음식물들이 그대로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머리맡에 놓여있던 낡은 휴대전화였습니다. 화면에는 자녀들에게서 온 부재 중 전화 몇 통이 찍혀 있었지만 그마저도 한두 달에 한 번꼴이었습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자녀들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아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버지, 죄송해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아니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전화 드렸어야 했는데, 라며 오열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의 외로움을 외면했던 자신을 끝없이 자책했습니다. 그 집의 특수 청소 작업은 꼬박 3일이 걸렸습니다. 바닥재와 벽지를 모두 뜯어내는 것은 물론 악취와 체액이 스며든 시멘트 바닥 일부를 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 집의 깊숙한 곳에서 배어나오는 죽음의 냄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년 뒤 그 집에 새로 이사온 사람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집 안 깊은 곳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은 깨끗하게 수리되었을지 몰라도 공간이 기억하는 비극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었던 겁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평범했던 내 이웃,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공간이 말해주는 비극의 신호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비극이 있었던 공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난 10년간 수백 건이 현장을 오가며 제가 몸으로 체득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영혼을 파고드는 꾸릿하고 역한 냄새.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신호는 바로 냄새입니다. 이 냄새는 일반적인 곰팡이나 하수구 냄새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혹시 고속도로를 달리다 축사 근처를 지날 때 나는 냄새를 맡아보신 적 있나요? 그것보다 몇 배는 더 강하고 코를 찌르다 못해 머리가 아플 정도의 냄새입니다. 무언가 썩어가는 듯하면서도 희미하게 달콤한 향이 섞인, 한 번 맡으면 뇌리에 박혀 절대 잊을 수 없는 아주 역겨운 냄새입니다. 만약 집을 보러 갔는데 이런 종류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그 집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뒤돌아보지 말고 나오십시오. 방향제나 페인트 냄새로 덮으려 해도 이 근원적인 냄새는 숨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신호, 특정 부위에서 집중되는 냄새. 냄새가 집 전체가 아닌 문틈이나 장판 가장자리, 싱크대 하부장, 화장실 문지방 같은 특정 구석에서만 유독 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시신에서 나온 체액이 바닥으로 스며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틈새를 통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오염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 날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뚱뚱한 파리. 집안에 파리가 몇 마리 있는 것은 대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심히 봐야 할 파리는 따로 있습니다. 일반 파리와 달리 몸집이 유난히 뚱뚱하고 활발하게 날아다니지 못하며 벽이나 바닥을 느릿느릿 기어다니는 파리들입니다. 이들은 부패한 유기물을 먹고 자라 몸이 무거워진 특수한 파리들입니다. 이런 파리가 집안에서 발견된다면 그 집 어딘가에 부패물이 있었다는 100%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했어도 그들의 번식지가 되었던 흔적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네 번째 신호, 바닥에 남은 끈적이거나 검붉은 흔적. 이것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입니다. 장판이나 마룻바닥 특정 부분에 무언가 스며든 듯한 검붉은 얼룩이 있거나 손으로 만졌을 때 다른 곳과 달리 미세하게 끈적이는 느낌이 든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최액은 한번 바닥 깊숙이 스며들면 장판을 새로 교체해도 그 아래 시멘트층에서 계속 배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면 새 장판 위로도 희미하게 얼룩이 비쳐 보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붉게 변색된 화장실 줄눈. 직접적인 사망사고와는 관련이 없지만 그 집의 전반적인 관리 상태와 위생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화장실 타일 사이의 줄눈이 검은색을 넘어 붉은색으로 변해 있다면 이는 세라티아라는 세균이 번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집은 습도 조절이 전혀 되지 않고 위생관념 없이 방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고독이라는 그림자. 우리 사회의 현주소. 그렇다면 왜 이런 비극적인 죽음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까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일까요? 고독사는 단순히 혼자 사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족, 이웃과 완전히 단절된 채 홀로 임종을 맞고 그 사실이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간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사회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고인의 존엄성은 처참하게 훼손되고 그가 머물던 공간은 제가 앞서 설명한 끔찍한 흔적들을 남기게 됩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마주한 현장의 70% 이상은 50대에서 60대 사이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세대. 하지만 갑작스러운 퇴직과 함께 사회적 관계망이 끊어지고 이혼이나 사별로 배우자를 잃고 자녀들은 독립하여 곁을 떠나면서 깊은 고립감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중년 남성들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홀로 고통을 사귀다가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악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현장에서는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진 분의 냉장고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인슐린 주사기가 가득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제때 주사 한 번만 맞았더라면, 누군가 옆에서 병원에 가자고 손을 끌어주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전통적인 가족 공동체는 해체되었고 이웃 간의 정은 희미해졌습니다. 이제는 나의 관심이, 우리의 작은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키는 법.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편하고 무서운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이 비극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첫째, 집을 선택할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제가 알려드린 신호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된다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과감히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가 오는 습한 날에 집을 방문해 보세요. 숨겨져 있던 냄새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보금자리는 가격이나 크기보다 건강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중년의 이웃이 며칠째 보이지 않거나 집 앞에 우편물이나 신문이 계속 쌓여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관리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 바쁘다는 핑계로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형제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겁니다. 별일 없으시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이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유일한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조금만 더 자주 연락할 걸, 이라는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외로운 죽음이 없도록 모든 이들이 따뜻한 관심 속에서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제 위치에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무거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온기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세상에는 우리를 행복한 기억으로 이끄는 향기가 있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 비 온 뒤의 흙냄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채취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 우리가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의 잊혀진 삶을 암시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누군가의 삶이 끝난 자리를 정리하는 특수 청소 전문가로 일해왔습니다. 제 직업은 단순히 더러워진 공간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개인의 마지막 흔적을 수습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마지막 기록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무겁지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아픈 그림자, 고독사의 현실과 그 비극이 남긴 흔적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녀를 두셨거나 홀로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좋은 집을 구하는 정보를 넘어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경고를 전달하고 또 다른 안타까운 비극을 막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느 72세 노인의 마지막 흔적제의 기억에 유난히 깊게 남은 한 현장이 있습니다. 72세의 김 선생님. 은퇴하신 지 10년이 넘어 오래된 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이 있었지만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은 1년에 몇 번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복도에서 풍겨나오는 설명하기 힘든 악취에 이웃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관리 직원이 김 선생님 댁의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이미 돌아가신 지 3개월이 훌쩍 지난 김 선생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어컨도 없는 한여름의 실내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